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대오일뱅크의 나머지 항목들입니다. 3번과 4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질문은 인문, 상경, 그 다음에 뭐 이공, 엔지니어 쪽 모두 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공통이네요. 질문을 보아하니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잘한 선택,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내용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연 어떤 점들을 써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저는 각각의 1번이 되겠죠. 회사 지원 동기가 됐건 직무 지원 동기가 됐건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준비했다, 저런 것 준비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딱딱한 내용만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3번에다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걸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인문상경기 친구들은 기술이 아니라 보통 이걸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지식과 경험 이 두 가지는 1번에서 물었다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러니까 그냥 나의 어떤 성격상의 장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여러분들 거 있는 거 작성해 주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던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 오일뱅크에 있어서의 인재상, 이제 이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걸 좀 끄집어 갖고 와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소재는 제가 앞부분에서는 이 소재가 참 중요하다, 이 소재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소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질이라든지 뭐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직무에 연관된 소재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를 참 잘 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딱 물어볼 것만 딱 물어보고 왠지 꼼꼼하게 다 읽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 정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연극,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 어디에 포커싱 돼서요? 바로 함께죠. 아, 이 지원자가 협업의 능력을 배웠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예. 평소 같으면 제가 이런 소재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이런 걸 담아주는 것도 좀 고도화된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많은 가치 중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것이라도 으쌰으쌰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는 이런 문장이 좋은 게 소제목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던져줬고 그 다음 문장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걸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글자를 아껴야 된다. 천자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600자밖에 안 되죠, 이거. 그렇다면 글자 수를 아껴야 되니까 똑같은 말 쓰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해요. 다음 으쌰으쌰 함께 이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휴학 시절에 1년간 극단에서 공연을 준비해서 대학로에서 그냥 뭐 어떤 아마추어가 아니네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올린 적이 있었다. 우리들 멤버들은 모두 아마추어였다. 제가 말한 아마추어는 우리가 그냥 뭐 학교 동아리에서 하는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대학로에서 연극을 올릴 정도면 아마추어는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분은 스스로 판단하기 아마추어라고 하셨네요.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어려움은 많았어. 하지만 부족한 만큼 더 배우고 또 서로 간의 강점을 발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너무 잘 썼네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주제죠. 이게 주제.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그리고 부족한 점도 있어. 그럴 때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배우려고 해. 그 다음에 서로의 강점도 무엇인지 파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도 준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자료는 함께 공유하며 얘기도 나누었다. 매일 아침 대본에 의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토론으로 결론을 내었다. 토론으로 냈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의견 중에서 뭐 가장 적합한 의견을 토론이 아니라 토의가 되겠죠? 정확한 얘기를 한다면 좋습니다. 또한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발성에 자신이 있는 친구는 멤버들의 발성을 교정해주는 역할로 또 춤을 잘 추는 친구는 무대 구도를 봐주면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팀원들 간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경험 쓸 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후 6개월 동안의 밤낮 연습으로 성공적으로 극을 올렸습니다. 물론 요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바로 아주 해피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6개월 동안
뭐 힘들었지만 뭐 잘 어울렸다. 이건 좀 너무 빨리 갔잖아요. 그거는 글자 수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서술해 주실 때 요걸 조금 더 넣어줄 수 있으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거 넣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연극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라도 팀원들 간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쵸? 어떤 경험을 작성해 줄 때 그 경험을 평가자로 하여금 좀 읽고 싶게 만든다. 평가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읽었을 때 스무스하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잘했어요. 라기보다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야,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인을 분석했고 우리가 이래저래 풀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결국엔 풀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 이런 구조,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 사실 어떤 협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을 그래도 한두 문장 정도는 넣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니네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존경하는 자세 또한 협력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재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키워드로 뽑아낸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도 평범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연극 동아리였다가 아니라 대학로에서 연극을 올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돈 주고 그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소재도 좀 좋았는데 대신에 이제 이분도 말씀해 주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안 됐다. 그래서 그거만 좀 보완해 주시면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 서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경험 쪽 보시고 참 좋네요. 요 메시지가 너무 좋네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배우고 서로 강점 발견해주고 서로 우쭈쭈 해주는 거죠. 야, 너 되게 잘한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 지적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갈까요? 이건 제가 또 몇 번 해드렸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은 칭찬을 좀 한번 할게요. 몸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한류를 전하다. 한류 전도사 BTS야. 자, 근데 몸치가 전한대요. 소제목은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전한 한류.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어떤 원인값. 그 다음에 결과값. 근데 이것이 몸치가 한류를 전한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춤을 되게 못 추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소제목으로는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소제목을 되게 평범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그거는 소제목이라도 쓴다라고 하는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글 쓰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소제목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글이 조금 더 포장됐다라고 할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니까 특히 소제목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약간의 좀 니즈,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분도 여기에 주제를 던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나오죠. 2년 전에 무더운 캄보디아로 2주간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무더위 속에서 학생들에게 지어줄 도서관, 식당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벽돌도 나르고 삽질도 하였습니다. 좋네요. 또한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제기차기 함께 하거나 부채와 탈을 주어서 그것을 직접 꾸미게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발음하는 대로 한글로 써주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도 알렸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이런 교육적인 봉사활동 좋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 춤이 안 나왔는데 자, 이 두 가지 봉사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땡땡 드림센터 개교식과 마을 행사에서 있을 문화 공연이었습니다. 전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춤추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자, 봅시다. 일부러 이걸 던진 건가요? 아무튼 육체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춤추는 게 힘들었어. 왜냐, 저희 조가 맡게 된 공연이 K-팝 춤이었기 때문에 몸치인 제가 걱정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문제 제기 잘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추어야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생에서 출춤 이번에 다쳐보자. 진짜 결의에 가득 찼네요. 인생에서. 하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춤을 많이 추겠습니까? 그걸 내가 한번 여기다 다 쏟아보겠다 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출국 전부터 무려 혼자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합니다. 또 현지에서도 그 힘든 건축 봉사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 올해 내 인생에서 이번 내 인생에서 출춤 다 추겠다라는 식으로 전체 연습이 끝난 후에도 난 또 남아서 개별적으로도 연습을 했다. 계속 추고 또 쳤다라는 거죠. 탈진할 만큼 힘이 들 때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면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따위 춤도 못 춘다면 난 꼭 이겨내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좋네요. 결국 두 번의 공연에서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칠 수 있었고 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경험입니다. 진짜 나는 그때 춤을 정말로 추기 싫었는데 노력해서 잘 춘 것 같아. 왜? 이걸 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경험이니까. 몸치였던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반전을 준 것 같아요. 보통 건축,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집중하는데 세상에 춤추는 게 힘들었다? 근데 그게 뭐 본인이 이거 쓰신 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또 어느 정도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나 진짜 힘들었다. 좀 약간의 다른 사람들 대비 평가적으로 뭐 눈을 좀 띄게 하거나 뭐 그런 면이 있긴 할 텐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직무 역량에다가 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넣는 항목이라면 저는 반대. 차라리 건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순히 몸쓰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재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앞서 이 자기소개서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드린 게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도전 정신은 나의 인생 모토가 되었고 이는 니네 회사인 일과 성과에 대한 몰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 가지게 되었고 니네 회사의 멤버로서 근무하면서 마주치게 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너무 아깝다. 이미 저는 여기에서 할 말은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사실 어떤 부분이 좀 그랬어요? 보세요.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너무 빨리 갔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해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취감 있었던 경험입니다. 열정과 도전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는다기보다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스킵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다가는 그러면은 내가 두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어렸을 때 하나의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지금 너무 빨리 성공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가 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뭐예요? 결국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매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사례가 맨날 직무. 그래서 일부러 좀 가벼운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라고 하는 사례 하나 봤고요. 아까 앞서서 보셨던 이 사례에서도 연극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 써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항목보다는 조금 놓으시고요. 이런 거에서 좀 의미 부여할 수 있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낀 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뭐 터닝 포인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떤 기본기가 되었다 등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재도 선생님 근데 소재를 너무 소개해 준 게 없어서 그냥 저 직무 연관된 소재 써도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되 예. 하지만 이제 평가자가 봤을 때 평가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가이드만 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4번까지 같이 볼게요. 4번은 뭐예요? 단점인 거죠. 단점만 물어보고 있고 불편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극복할 것인지 기술하래요. 보통 단점은 우리가 500자만 놔도 되게 어려운데 800자까지.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단점 작성하라고 하면 제가 작성하라고 하는 건 단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극복하고 있는지 요것만 쓰라고 하는데 800자가 되니까 좀 길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성격상 단점이 무엇인지 주제를 얘기해 주시고 하나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단점이 발현이 됐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죠. 여러분들 항상 꼼꼼하죠. 여러분들 항상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요렇진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신중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뭐 꼼꼼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너무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제가 잡코리아에 여러분들 성격상 단점 7가지 정해드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맨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주시고 그런 상황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노력해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실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성과 하나 정도도 얘기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스토리를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물론 그만한 분량은 아닌데 구조만 보시고 거기 여러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꼼꼼하지만 느린 사람. 저는 매사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는 남들에 비해서 모든 문제 발생이 저이고 발생 가능성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그러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결단력 부족과 업무 수행 시 처리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좋습니다. 단점을 쓸 때 나는 어떤 경향이 있어? 여러분들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성격상 단점이에요? 아니죠. 그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봐도 성격상 단점이야는 바로 가셔도 되는데 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게 왜 단점이야 장점이잖아. 그러면 글자 수가 많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봐봐요. 업무 수행 시의 처리 지연과 결단력 부족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항상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해서 칭찬을 좀 많이 들어. 그런데 좀 어떤 정말 책임감이 좀 강한 일이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좀 과도하게 몰입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때에는 결단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때에는 약간 시간이 좀 종종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단점을 의식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단 장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전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단점이면 단점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데 굳이 또 여기다 장점으로 다시 승화시킨 말이 웃기잖아요. 분명히 단점이라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냥 이걸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첫째. 결단력 부족은 다양한 가능성 검토를 위한 과정으로 여겼다. 그렇죠. 다양한 걸 검토하니까 특히나 협업을 요구하는 업무 수행 시에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관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업무 결정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잖아요. 그냥 그걸 장점화 시켰으니까 요건 사실 좋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가능성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 검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 시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낫겠죠. 둘째, 업무 처리 지연은 남들보다 1시간만 더 하자라는 습관을 극복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 당시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다른 팀원보다 1시간 빨리 등교, 1시간 늦게 하교, 그 시간 동안 저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연구 성과도 수시로 파악했다. 그래서 역시 단점을 나는 내가 그냥 1시간 먼저 더 와서 희생하지 뭐. 그래서 남들 것까지 좀 봐주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장점화 시켰는데 이것보다도 1시간만 더 하자. 업무 처리 지연은 최대한 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어떤 기준 잡고 있다. 이게 나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장점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무슨 단점을 뭐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엔 그냥 또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소리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소리잖아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데 뭐 그 방법이 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쓰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도맡았고 진척도 확인과 스케줄 조정도 하면서 모든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니네 회사의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시간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그 단점 잘 보완해 나가면서 당신의 회사에서 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해피한 그러한 클로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크게는 요 구조고요. 뭐예요? 단어같이 실체를 옮겼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케이스 스토리 라인을 집어넣어 주시면 800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꾸고자 어떻게 방법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스토리를 같이 입혀주셔서 쭉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클로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상 단점 작성하시는 그 구조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만 넣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뭐 장점화 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번까지 봤네요. 여러분들 성격의 단점,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실제 사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스타 방식 꼭 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 방안 애매하게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대오일뱅크의 나머지 항목 그 5번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 시간 때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4개 항목들을 같이 봤는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글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걸 읽어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소재 싸움이니까 소재 선택을 잘 하시고 키 메시지를 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현대오일뱅크 잘 쓰셔서 잘 합격하셔서 돈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이 또 석유화학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또 앞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역할을 잘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